안녕하십니까, 미스터뱅입니다. 자, 미스터뱅과 함께하는 금융시사 스터디, 오늘도 또 가볍게 우리 공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문 뉴스 기사를 가지고 한번 좀 공부를 해볼 텐데요. 마침 금융, 은행 쪽과 관련된 기사가 있어서 제가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기사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아시아경제신문 2023년 2월 16일자에 나온 뉴스인데요. 지방은행의 역습이라고 해서 수도권 대출 비중이 5년 새 4.7%포인트가 쑥이라고 하는 게 쑥이 아래쪽입니까? 위쪽입니까? 위쪽으로 쑥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점 은행업계의 균열을 노린다 해서 나온 아시아경제신문 뉴스 기사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은행의 역습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지방은행이 전국구 시중은행을 역습, 어떤 식으로건 공격한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한번 보죠. 어떤 내용인지. 자, 제가 뭐 특별히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도 한번 저도 읽어볼 테니까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국내 주요 지방은행의 수도권 여신 비중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방은행이 수도권 여신 비중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방의 경기 침체 및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성장성에 제약을 겪으면서 각 은행이 수도권에서 혈로를 뚫고 있는데 따른 결과다. 2023년 2월 16일이죠.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대 지방금융지주회사, 3대 지방금융지주가 대구 BNK JB, 대구은행에 있는 DGB, 그 다음에 부산 경남은행에 있는 BNK, 그 다음 광주 전북은행에 있는 JB, 요 세 개가 지방 3대 금융지주회사입니다. 요 전체 원화 대출금 중에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합쳐서 그 비중이 14.6%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인 2018년 대비 4.7%포인트가량 상승한 것이다. 하고 아래쪽에 그래프가 나오죠. 자, JB, 빨간색이 JB, 광주은행, 전북은행을 가지고 있는 JB 금융지주입니다. 전체 여신 비중이 수도권 여신 비중이 전체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JB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28%, 상당히 높은 제일 1등으로 지금 차지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으로 DGB 금융지주가 초록색, 그 다음에 BNK가 파란색이고 주황색이 전체인데 전체가 한 14.6%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게 보이죠. 자, 이런 기사가 이제 나왔으면서 여기 제가 지금 형광펜으로 칠한 게 제가 뭐냐면 지방의 경기 침체, 인구 감소라는 이 영향입니다. 자, 저게 어떤 이야기인지 좀 이따 다시 한번 나올 거니까 일단 뉴스 기사를 먼저 한번 속독을 읽어보도록 하죠. 자, 절대 규모에서는 JB금융, 광주은행, 전북은행이 있는 여기가 앞선다. 퍼센테이지가요. 전북 광주은행의 수도권 여신 비중은 28.2%로 BNK금융이 8.4%, DGB금융이 15.8%를 큰 폭으로 여신 잔액도 앞서긴 앞서네요. 여신 잔액도 10조 8,300, 약 10조 8천억 정도로 BNK가 7조, 그 다음에 DGB가 7조, 8조 정도 되네요. 자, 그래서 여신 잔액도 앞서고 그 다음 퍼센테이지도 앞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반면 최근 5년간 성장세에서는 DGB와 BNK가 두각을 나타냈다. PRM, 기업 영업 전문력 제도 등을 도입해 수도권에서 공격적인 영업을 이어온 DGB는 지난 5년간 수도권 여신 성장률이 279.9%에 달했다. BNK 역시 200% 각파른 성장세를 보였고 JB는 23%로 정체된 양상을 보였다. 자, A 지방은행 관계자는 규모 측면에서 JB금융이 두드러진 것은 지역적 기반인 호남이 상대적으로 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타지역, 특히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이 잦아 일찌감치 수도권 영업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최근엔 대구, 경남, 부산은행 등도 수도권의 기업 대출 틈새 시장을 찾아 적극적으로 규모를 늘리고 있다. 자, 이게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이런 기사가 나오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지 그런 걸 항상 제가 우리 취준생분들 만나면 공부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최근 5개년 3대 지방금융 점포의 점검 추이를 보면 3대 지방금융, 아까 DGB, BNK, JB 이 세 군데가요. 전체적으로 772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수도권에는 63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다. 근데 수도권의 점포는 거의 변동이 없이 유지가 되고 있죠. 근데 전체 가지고 있는 점포 수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 저런 추세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수도권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전체 지점은 줄이더라도 수도권은 줄이지 않는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그래프에서 보여주고 있죠. 수도권 잣대인 영업점포 현황은 어떨까? 조금 전에 봤던 그 내용입니다. 2018년
54곳에서 지난해 말 63곳으로 14.8% 감소했다. 자, 여차여차하고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면요. 다만 이런 수도권 점포 감소는 진출 속도가 빨랐던 JB금융의 영향이 컸다. 전북은행은 같은 기간 수도권 점포가 16곳에서 14곳으로 줄었고 광주은행은 31곳에서 20곳으로 감소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수도권 출약 및 중금리 대출 수요 등을 염두에 두고 초원이 두세 명 수준인 소규모 점포를 확장해 왔다면서 점포 효율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자, 마지막 패러그래프를 보면요. 반면 수도권 진출을 본격화한 다른 금융사는 디지털 뱅킹 활성화 속에서도 점포망을 확장하고 있다. BNK와 DGB는 지난 5년 새 수도권 영업 점포가 각각 한 곳씩 순정했고 DGB금융은 연초 경기도 성남에 기업 영업 특화 점포인 성남금융센터 개점했고 부산은행 역시 평택 지점을 개설했다. 자, 두 영업점이 위치한 경기도 동부 남부 지역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밀접한 지역이기도 하다. 지방금융사 한 관계자는 영업 점포망으로 잡히진 않지만 기업 영업을 전문으로 하는 센터급 조직도 운영 중이다 라고 전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번 속도 내서 읽어보죠. 영업점 이외에 관련 인력 및 조직도 점차 커지고 있다 해서 이제 뭐 여차여차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패러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금융권 관계자는 지방의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지방은행들이 수도권, 해외 등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 그러면서 최근 은행업에 인터넷 전문 은행까지 등장하면서 남은 시장을 둔 사업자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자, 아시아경제신문 2023년 2월 16일자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런 기사가 나오면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한번 보죠. 먼저 지방은행하고 시중은행하고 차이입니다. 자, 차이 제가 지금 세 가지로 정리해 놨죠. 자, 첫 번째 최소 납입 자본금. 지방은행을 한 곳 설립할 때, 그 다음 시중은행을 한 곳 설립할 때 최소 납입 자본금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시중은행을 우리가 하나 설립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 1,000억 원이라고 하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은행법 제8조에 정해져 있죠. 근데 지방은행을 한 곳 설립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 25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최소 자본금입니다. 요렇게 이제 시중은행하고 지방은행을 구분하는 기준이 첫 번째 자본금, 납입 자본금 규모로 구별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은산분리 규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은산분리 규제는 산업자본이 이 은행의 지분, 주식 소유를 몇 %까지 할 수 있냐라고 하는 이 규제를 말하는데요. 시중은행은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4%까지만 소유할 수 있는 반면에 지방은행들은 산업자본이 15%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롯데 하면 부산이고 뭐 삼성 하면 대구고 뭐 이런 프로야구 구단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롯데가 부산에 이제 본거지를 가지고 있는데 롯데 계열사 롯데그룹에서 부산은행하고 BNK금융지주 지분을 약 11% 이상, 13% 정도 되는가요? 그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중은행에서 알고 있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4%까지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시중은행에 국한된 거고 지방은행은 15%까지 이렇게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지금 오늘 기사하고 이제 관계 있는 건데요. 지점 개설과 관계 있는 겁니다. 시중은행은 전국 어디에다가 지점을 개설해도 상관없습니다. 지점 개설하는데. 근데 지방은행들은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특별시에 지점 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광역시에 지점 낼 수 있습니다. 자치시에 지점 낼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해당 지역에만 지점을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은행을 한번 생각해 보죠. 대구은행을 생각하면 서울특별시 낼 수 있습니다. 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뭐 다 인천광역시 낼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도 낼 수 있고요. 그 다음 자치시, 세종자치시, 그 다음 제주자치시, 뭐 거기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은 경상남북도까지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원도에 만약에 원주에 뭐 놀러 갔다, 춘천에 놀러 갔다, 뭐 MT를 갔다라고 해보죠. 춘천이나 여러분들 대성리 뭐 이런 곳으로 MT를 가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대구은행을 본 적이 있냐, 또는 부산은행을 본 적이 있냐, 또는 광주은행을 본 적이 있냐, 볼 수가 없습니다. 저 규정 때문이죠. 저 규제 때문에요. 저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게 이제 언제부터 바뀌냐면 2015년부터 바뀝니다. 지금부터 8년 전이죠. 2015년부터 지금 지방은행들이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그리고 해당 지역에만 낼 수 있었던 것을 경기도 지역에도 지점을 낼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죠. 그래서 지방은행의 수도권 진출이 2015년부터 경기도 지역 지점 개설을 허용하면서
경기도 하면 안양, 평택, 뭐 수원, 용인, 기흥, 동탄 많지 않습니까? 자, 여기 이제 지방은행들이 몰려올 수 있었던 거예요. 지방은행들이 지점을 개설할 수 있었던 거예요. 2014년까지는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봤던 것처럼 특별시, 자치시, 광역시, 그리고 해당 지역 이렇게만 지점을 개설할 수 있었는데 2015년부터 지방은행들이 수도권으로 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방은행이 우리가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이렇게요. 이런 지방은행들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 80년대 각 지역마다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시켜 달라라고 하는 정부의 요청으로 지역 소상공인들 위주로 해서 또 지역 경제인들을 위주로 해서 지방은행을 설립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뭐 우여곡절, 국영화, 민영화 이런 우여곡절을 거치다가 지금 현재에 와 있는데 저 지방은행의 설립 목적 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 지금 저 세 번째 줄에 보면 경제력이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현상이 심해지죠. 지금도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인구 감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인구 감소되면서 특히 지방 지역에 인구가 감소되는 현상이 더 크게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그런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수도권하고 지방의 경제 양극화 현상, 그 다음에 지방 인구들이 수도권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현상.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뭐 심하게는 뭐 지방 소멸이다, 농촌 소멸이다 이런 용어까지 나올 정도로 지방 경제 또는 지역 경제가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이런 은행들이 그 경제력이 수도권으로 이탈하고 있는 그 와중에 그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거기서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먹거리를 찾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금융위원회에다가 2013년, 2014년 이럴 때 금융위원회에다가 계속 요청을 합니다. 자, 우리도 수도권, 경기도 지역으로 지방은행, 그러니까 우리 지방은행에 점포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라고 하는 이 요청을 하면서 금융위원회에서 그 요청을 결국 이제 수락을 하면서 2015년도부터 저런 현상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 이후로 이제 2017년에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설립되죠. K뱅크가 1호, 카카오뱅크 2호, 그리고 토스뱅크까지. 자, 마지막에 저 경기도 지역의 특수성, 향후 방향성이라고 해서 제가 표를 하나 직접 조사해서 붙여넘기는데요. 2014년, 그러니까 그 수도권으로 올라오기 전에 수도권으로 이제 그 지방은행들이 수도권으로 점포 개설이 특별시, 광역시 빼고는 불가능했을 때, 그러니까 2014년도 대구은행이 3개 있다. 저거는 서울하고 인천만 있었겠죠. 부산은행이 4개 있다. 저것도 마찬가지로 서울, 인천 지역이죠. 경남은행 3곳, 광주은행 1곳, 전북은행 19곳. 자, 저게 전부 다 서울하고 인천 지역에만 저 점포가 있었는데 2021년에 보니까 대구은행은 8곳으로 5곳이 증가됐고 부산은행은 11곳으로 7곳이 증가됐고 저 7곳 저렇게 7곳이 증가됐고 저 증가된 저 지점들은 대부분 경기도 안양, 평택, 안성, 수원, 용인, 기흥, 동탄, 뭐 화성, 발안 이런 쪽으로 많이 점포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저 광주은행에서는 지금 2014년도에 서울 수도권에 하나밖에 지점이 없었는데 지금 현재 28개 점포가 있어서 지금 27개까지 지금 늘리고 있다는 저런 표가 나오죠. 반면에 전북은행은 5개가 줄고 있다라는 이런 표가 나옵니다. 자, 오늘 같은 이런 뉴스 기사를 보면요. 저 수도권에 우리 지방은행들의 역습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런 뉴스를 보면 제가 지금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뉴스 기사 이외에 지금 노티스 알려드린 것처럼 이런 식의 공부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식의 공부를 앞으로 뉴스를 보면서 자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이멘토 시사경제 스터디, 금융시사 스터디는 우리 마이멘토와 함께합니다.